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구강할 차례고요. 오늘도 강의를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functions이고 함수죠. 사실 function은 그리고 오늘 두 챕터를 나오는구나. 일단 구 function이고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까? program organization 단체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나 봐요. 저기는 코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자, 펑션 얘기를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있는데 함수, 그러니까 즉 이걸 뭐라고 하냐? Series of statements that have grouped together and given name. 오케이. 그래서 프로그램의 building block이라고도 나오는데, 저걸 그냥 쓰면 될 듯. A series of statements that 그냥 grouped together and given 그냥 묶음이죠, 묶음. 요거인데 그냥 스테이트먼트의 묶음 이름을 가짐 그냥 요런 정도. 그래서 각 함수는 이제 small program 작은 프로그램이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properties of function인데 특징을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는 can be divided into smaller parts, smaller pieces. 근데 이게 분할 가능. 그러니까 분할된다는 이거가 사실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좋은, 되게 많이 이제 거의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분할. 이제 요게 결국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한다는 그런 걸 또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의 거의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도 다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모토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중복 제거, redundancy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코드 재사용을 통해서. 왜냐면 함수를 선언해 놓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어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듯. 그래서 첫 번째 이 divide into smaller piece 요거가 결국은 readability 가독성 높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펑션의 컨셉을 알기 위해서 일단 프랙틱스 하나를 그냥 보자면은 double values, double average, double A, double B, return. 그래서 이 average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 거고, 이제 이 함수를 이 내부적으로 더블 A, B를 받아서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런 동작을 하는 내로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 이걸 두 개를 받고 이제 리턴을 더블 형태로 해주는, 확대를 좀 해야겠구만. 오케이. 그래서 아마 예시가 오케이. declaration, computing average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선언한다고 했을 때 더블 average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A와 더블 B를 받아서 return A 더하기 B.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있는 더블은 return 타입이고, 자, return 타입 더블, 그리고 파라미터 두 개가 더블, paragraph가 아니고 parameter two double values. 이제 요게 A, B 서 받는 거고, 요거는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듯.
그래서 average 자체는 펑션 네임인 거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는 enclosed in 그러니까 body 내에서 선언 called 사용 선언이 아니죠. 사용 가능. body는 로 감싸진 부분. 그래서 the body of average consists of single return statement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averag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용 가능하고 불릴 때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function call, 펑션을 실행하는 거를 의미하고, 이거는 function name 플러스 argument list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파라미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copy to parameter. 이게 변수. An argument doesn't have to be a variable any expression of type of type 2. 그래서 여기서 argument는 딱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파라미터와 타입이 일치함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저 컬 하는 부분을 또 이제 약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printf averag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프로그램이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적어 놓을까? printing fun. 그래서 이제 no parameter return type은 void라고 한다. 그래서 없을 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죠. void라고. 그래서 void return type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rint 이렇게 void. 그래서 지금 사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이 printf를 실행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리턴이 없기 때문에 void, 그리고 심지어 입력도 없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그래서 void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때는 여기 내부에다 또 적어줘야겠다. 이렇게 function call 이렇게 void 없는 부분은 또 여기다 void를 하는 게 아니라 선언할 때 저렇게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것처럼 타입을 명시해 주는 거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int main void를 할 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입력이 없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function definitions가 보면은 결국 일반적인 general form의 function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turn type, function name, 그리고 parameter list, parameters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펑션의 이름, parameters, 그리고 declarations, statements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파라미터랑 argument를 구분을 하죠. 사용할 때 이제 argument를 쓰는 거고, 자 이제 call 할 때는 결국 function name과 그리고 이제 argument 이런 식으로. 요거는 definition. 어디 보자. rules가 있네. array를 return은 single value만 가능. 오케이. 그리고 C99부터 return statement 생략 가능. omitting return type is illegal. 그 return type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됨. void라도 입력을 하라 이거지. 아하. 그 C89에서는 C89 예전 거긴 한데 명시하지 않으면 int로 간주 하는 건데. 오케이. 그리고 body 내에서 declaration statement 가능. 그래서 이때 declaration 하는 애들을 local variable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오케이. 예시가 있으면 되겠지. 예를 들면은 double average, double A, double result 이래서 요거가 declaration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결국은 local variable이 된다. 이 지역 내에 있는 variable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스코프 안에. 그래서 이제 뒤에 local
variable은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펑션 컬이 끝나면 사라짐. 다른 펑션에서 같은 이름 variable 사용 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거죠. 됐다. 여기 안에서만 effective한 variable. 그래서 함수별로 각자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락 스코프인데 결국은 이제 not visible outside the function. Other function cannot access or view. 그래서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이제 return 타입이 void인 경우는 return statement 생략 가능합니다. return value가 없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예 없어도 상관없죠. 그냥 이게 없어도 된다. 아예 이렇게. 그래서 뭔가 개발 시에 일시적으로 빈 함수를 만들기도 함. 요 정도. 그러니까 이름만 미리 내가 뭘 만들지를 먼저 구현을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개발할 때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라. 자, 이제 그러면 펑션 컬을 넘어가도록 펑션 컬. 자, 펑션 컬 뭘로 구성되는지를 일단 여기선 쓰네. 펑션 name. 요거 그냥 아까 본 형태 쓰면 되겠다. 펑션 name arguments. 그래서 parentheses가 있어야 된다. parentheses 괄호는 필수. 세미콜론 끝에 붙여야 된다는 건 조금 너무 그거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다. 아무튼 세미콜론도 이렇게 끝에 붙여야 됩니다. non void. 그래서 예를 들어 non void function call일 때 예시가 average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turn value를 받아야 함. 저거를 안 받으면은 그냥 average가 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턴이 없어지고 이거는 return values are average is an odd things to do, but for some functions it makes sense.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printf를 예시로 들면은 사실 글자 수를 리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number of characters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number of character가 value가 9인 거죠. 이걸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hi mom. 그래서 number of character는 9고 그냥 printf 이거는 hi mom.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return value를 discard 버림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definition 없는 펑션 컬을 컴파일러가 incount 하면 어떻게 되냐? assumes that the function returns integer. 인티저를 리턴하는 펑션으로 assume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컴파일러가 implicit declaration을 생성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요. 오호,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면은 상관이 없구나. 따라서 int 타입 펑션은 일단 에러 발생하지 않음. 그래서 일단은 요걸 다른 걸 일단은 그 외의 타입에서는 결국은 즉 그 외의 타입 이제 펑션 declaration 펑션 컬 이전에 펑션 declaration 정의를 한 번 더 하는 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펑션 declaration을 예를 들면은 뭔가 C 예시 코드로 double average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끝낼 수 있다. declaration으로 요거를 이제 integer main void가 밑에 이렇게 있고 점점점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declaration을 통해 컴파일러는 알 수 있음. 안다. 펑션의 이름, return type, parameter type.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메인 함수 여기다가 다 선언을 해놓고 쭉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선언을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구만. 그래서 결국 요 동작은 결국 readability를 올리는 readability를 올려준다. 자, 이제 function argument 부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컬에서 그 내부에 쓰이는 파라미터에게 전달해 주는 거를 argument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pass by value서 argument 이게 결국은 그냥 값이 pass 된다. 파라미터 값이 변경되어도 argument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이 average 함수를 봐도 되고, average 함수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 메인 내부에서 컬을 하잖아요, 이 average를. 그럴 때 예를 들면은 뭐 average 점점점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값을 넣어주지만 결국 이 내부적으로 그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되어도 뭔가 이 말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넣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뒤에서 예시가 나올 거지만, 예시가 나오나? 예시가 나오면 예시 나오네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변경되어도 아규먼트 값은 변하지 않음. 패스 값을 그냥 전달한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사이드 에펙트 방지하는 거죠. 결국은 아규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디스어드밴티지, 그래서 뭐 복사를 결국 하는 거니까, 카피하는 거니까 아규먼트가 큰 경우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We can use parameter as variable. This parameter is variable in the function reducing the number of. 아마 요 말을 보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예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예시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integer power int x랑 int n. 그래서 요거는 그 제곱을 구하는 제곱하는 함수 i,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설명을 한번 해보면, result를 일단 1으로 두고 while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n 빼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argument로 이 x랑 n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n을 하나씩 빼주면서 결국 이 함수 동작하는 거는 이 n이 결국 몇 번을 곱할 건지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n이 하나씩 빠져지겠죠. 그러면서 0에 도달하면은 while문이 깨져버리고, 그다음 밑에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n번 실행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동작이 결국은 요거가 외부 argument n에 argument 값 n이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이게 넘겨지는 거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내부적으로만 빠진다. 그래서 요런 걸 pass by value라고 한다. 그래서 call by value에 대한 pass by value에 대한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결국 pass by value는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이걸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 결국 이제 포인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를 이제 들면은 decompose double x long integer part double fraction part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decompose 하는 걸 x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누는 함수인데, 여기다 해야겠다. 그 실수를 정수와 소수부로 나누는 함수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해줘도 결국은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아규먼트에 값을 보내줄 수 없음.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구현하기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일단 포인터는 다음 주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라 레이럴 챕터에서 이제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잠깐 들자면은 그냥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결국은 롱 포인터,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받으면 이제 요거를 결국 주소로 받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규먼트랑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될 수 있다. pass by address인가? 그러면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argument convergence. 아이고 많아라. C에서는 argument의 타입과 파라미터의 타입을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전에 말했던 타입 그냥 자동으로 캐스트 되는 거, 그거가 아마 예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잠깐만, 일치하지 않아도 됨이 아니라 알고리즘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이 이렇게 하겠다. 파라미터 타입과 일치하지 않는 펑션 컬을 허용. 그래서 아규먼트를 파라미터 타입으로 변환하는구나. 컴파일러는 저 부분은 좀 적어봐야겠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한번 오랜만에 GPT 한번 써보자. prototype prior to call. 설명을 한번 적어놔야겠다. 오케이. 시안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인자의 타입이 상수가 기대하는 매개의 변수 타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변환하고,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 이전에 해당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GPT를 통해서 좀 보면은 인티지 밸류가 있을 때 더블 밸류를 넣는 함수에서는 자동으로 변환을 한다. 프로그래머가 implicitly,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안 하고 암포적으로 저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요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프로토타입? 디클레레이션이랑 다른 건가? 이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냥 말하는구나. 이 디클레레이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토타입, 요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구만. 그래서 요거를 미리 했을 때는 컴파일러가 has encountered prototype prior to call. 컬 하기 전에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난다. 그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하는구만. 컴파일러는 그냥 일단은 뭐 특정 어떤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거, 이런 걸 implicitly convers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정리가 예를 들면은 인티저 타입을 더블로 변경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러한 암시적 변화는 위험할 수 있음.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int main void 3.0 average가 아니라 square 제곱. 컴파일러는 더블을 인티저로 변환하려고 시도, 인티저로 변환할 수 없는 더블을 변환하려고 시도하면 에러를 발생. 컴파일러가 스퀘어가 컬 될 때 컴파일러는 파라미터가 인티저인지 모름. is expecting an argument has been given double instead. 인티저에서 더블로 하는 자동으로 변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티저로 더블을 할 때 이게 버릴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스퀘어의 동작이 어떻게 될지 모름. undefined behavior라는데 왜 그러지? 아닐 것 같은데 불편하네요. 스퀘어를 미리 선언을 하는데 한번 보자. 9가 일단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undefined라고. 자, 설명을 보자. 아닌 것 같은데 설명. 근데 더블형은 인티저로 변환 잘 되지 않나? 아닌가? 뭐 하는 거야 혼자? 말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을 바꾸네. 잠깐만.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해야 된다는 건가? 아하, 그래서 잠깐만 요거를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해보자. 어쨌든 인티저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퀘어라는 애가 인티저라고 컴파일러는 예상을 할 거고. 그렇네. 오 신기하다. x 3.0을 넣었을 때 아예 먹진 않네. 4.0 또 달라지나? 1? 오 그런 거 같은데? 가난 타입에 대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고 호출시 예상 못한 형 변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타입이 뭐 인티저를 받는다는 거를 모르는구나. 그런 것인가? 그렇네. 오케이.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인티저인지 모르고 컬 될 때 컴파일러는 컬 될 때 파라미터가 인티저인지 모름. 그래서 인티저인지 모르기 때문에 형 변환을 어떻게 뭐 못하는구나 그냥. 근데 추측하잖아 인티저로. 아닌가? 아니구나. 리턴 타입만 추측 가능하고. 그렇지. 인티저 타입 펑션일 때는 에러 발생하지 않는데 요 아규먼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동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만약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암시적 변환을 해줌. 그렇구나. 그래서 1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rray 아규먼트 펑션의 파라미터가 1D array인 경우 the length of the array can be left unspecified. array의 길이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 예를 들면은 그냥 integer function integer array. 그래. 명시하지 않아도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array의 이름만 오케이. 그래서 array의 길이를 하려면 이렇게 second argument가 필요하구나. 위에 제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declaration에서 그래서 파라미터의 얘는 옵셔널. 예를 들면은 double 이렇게 네임 생략 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array의 이름은 생략 가능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하고 컬 할 때 array 이름만 전달. 이렇게 해서 array 하나가 이렇게 A라고 하자. 이렇게 전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array를 아규먼트로 넘길 때는 즉 결국 array의 이름 자체는 array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변환되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array의 모든 엘리먼트가 카피되지 않음. 그래서 array의 이름을 이렇게 요걸 전달해 주는데 사실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키거든요. 이 array 이름이라는 거 자체가. 그림을 좀 그냥 그려보면은 array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 배열이라고 합시다. A 배열이라는 이 array의 이름 자체를 이 첫 번째 여기 칸의 주소, 해당 주소, 뭐 0x 몇 번지 막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A만 갖고 사실 여기에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주소를 가리키니까 결국 여기 예를 들어 세 번째 걸 나타내려면은 A 더하기 뭐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세 번째 주소인데 A 더하기 3 하면은 0, 1 제가 3 하면은 네 번째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이제 한 거죠. 구성을. 그래서 보면은 이 파라미터를 넘길 때 결국 array의 주소를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포인터랑 개념이 흡사해요. 근데 아직 포인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 카피되지 않고 array의 이름만 카피된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이 주소가 카피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한 pass by value의 특성을 가지는 거죠.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든
그 주소를 포인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제 어레이 이름이 카피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변경이 다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녁으로 우리가 저녁 말고 여기다가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인티저 어레이를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뭐가 좋을까. 그냥 void change name 인티저 어레이를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합시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예시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A라는 어레이를 아무거나 봤는데 이제 요거 A를 A라는 어레이를 봤는데 그냥 A를 플러스 A 뿔뿔 뭐 이런 게 되나?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print A0 이겠지만 A 뿔뿔하고 A0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생기나? implicit declaration print f 죄송합니다. 오호.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print f array 순서는 일단은 요거 두 개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array라는 이 이름을 넘겼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값이 변경되는 거를 여기 내부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array를 넘겨주지만 결국 여기서 뿔뿔을 해봤자 밖에서는 똑같이 첫 번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냥 이거를 array라고만 해볼까? 이게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 접근을 하려면 물론 저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주소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처음에 이제 array를 그냥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걸 뿔뿔 해주면은 여기서 인티저 바이트 그걸 이제 더해주는 건데 4바이트니까 인티저가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플러스 4가 됐죠. 마이너스 주소에서 그렇게 해서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찍어보면은 두 번째 더해주고 나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은 원래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뀐 게 아니다. 복사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들면은 그냥 요거 내가 만든 예시지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예시로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change name 자 이거 보면은 array에 영향을 주지 않음. 결국은 그냥 다음 엘리먼트를 가리킨다. 그래서 print f는 그냥 a 하면은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 다음 엘리먼트의 주소 그리고 여전히 첫 번째 엘리먼트 주소를 가리킨다. 이제 이거 접근을 하려면은 그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0 하면은 거기서부터의 그 array의 한 칸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긁어와서 그거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거죠. 그 값을 주소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후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만약 파라미터가 2D array 그러니까 멀티 다이멘션 어레이인 경우 첫 번째 다이멘션만 길이 생략 가능. 그래서 예시로 integer sum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결국 넣을 때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2D 어레이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근데 사실 이런 코드를 작성할 일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이런 함수를 애초에 받아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리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곧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어우 길어. 사실은 제가 이거는 1학년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으로 사실 했어야 돼. 지금 다 아는 상태에서 이걸 좀 복습하려고 하니까 뭔가 너무 참 많네요. 자료가 내용도 되게 많고. 리턴 스테이트먼트 non void 펑션은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밸류를 하는지. 자 그래서 일단 리턴 스테이트먼트는 expression 이런 꼴이고 constant 혹은 variable 혹은 expression 도 된다. 이미 있구나. 자 만약 return type이 펑션의 타입과 일치하지 않으면
implicitly conversion 발생. 하지만 이것도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피해주는 것이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보이드일 땐 리턴을 명시를 안 해줘도 되지만 이제 리턴 스테이트먼트는 중간에 있어도 되는 거고 실행을 종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if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void print integer i 이런 예시가 있어. if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펑션 실행을 종료하는 거고 program termination 그래서 메인 펑션의 return type 메인 펑션 예시를 보면은 이제 integer main 되지만 옛날 C 프로그래머들은 간혹 메인 리턴을 생략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썼지만 이제는 이렇게 쓰지 않은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리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결국은 메인 return 0은 뭘 의미하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return이 있는 거야. 자, the exit function. 자, 메인에서 return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킴.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another way exit 펑션을 이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void exit integer status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standard library header. 자, 이제 뭐가 있냐? 결국 종료를 시키는 거를 할 수 있고 recursion. 결국 이제 요거는 재기 함수라고도 하거든요. recursion function, 재기. 펑션이 자기 자신을 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요건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왜 이런 게 필요해야 되냐 하면은 그 예시를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팩토리얼 펑션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은 결국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보면은 integer factorial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준다. if n이 1 이하일 때 return 1 else return n factorial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기 함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단계별로 이해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좀 그랬는데 하나하나 이게 절차가 되니까 계산을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포문 할 때도 그냥 몇 번 된다 이 정도를 이렇게 보고 그게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하나 i를 올려가면서 이터레이션을 올려가면서 그거를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기함수도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마지막 동작은 이거고 그럼 거기까지는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그 과정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다. 귀납적으로 약간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 다음에 동작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무리 동작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가고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그러면 이제 끝에까지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 팩토리얼 5를 넣어본다고 합시다. 5 넣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값이 리턴 바로 되는 건데 왜냐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5 곱하기 팩토리얼 4 넣고 일단 5가 밖에 있고 그 팩토리얼 내부 안에서 결국 또 이렇게 됐는데 들어가면 1이 아니니까 또 이제 여기가 5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렇게 뒤에 붙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만약에 n이 1이 들어왔을 때는 리턴 1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그게 된다. 최종적으로 팩토리얼 5는 그래서 뭐 팩토리얼 5는 120. 또 다른 이제 예시 하나 뭐가 있을까? 또 하나를 보면은 power 이번에는 팩토리얼 펑션이 있고 example power 펑션 곱하기 x n-1 그래서 integer power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 제곱에 대한 그 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x를 처음에 곱하고 그 n이 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일단 0으로 얘는 했고 어차피 우리가 그 1, 마이너스 1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를 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좀 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원라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n이 0이고 n이 0이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1을 리턴해주고 아닐 때는 요걸 해주고 이렇게 짧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ecursive 펑션은 termination 컨디션이 있어야 함. 그게 없으면은 계속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infinite recursion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파워컴 여기서도 사실 n이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빼지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계속 그 컬이 일어나는 거죠. 뺐다가 파워 호출하고 다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뺐다가 n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그냥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를 이때 함수를 컬하면서 스택에다가 이 함수 그 주소랑 아규먼트 파라미터나 이런 걸 계속 쌓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스택이 계속 너무 커져요. 메모리 안에서 스택 부분이 너무 세죠. 그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인 거죠. 그런 거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너무 그게 메모리 낭비가 되면은. 그래서 보면 일단 예를 들면은 위에 파워 펑션에서 해서 n이 음수일 때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없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챕터 9를 끝냈고요. 챕터 10. 근데 사실 요거는 다행히도 짧습니다. 진짜 이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가는 수업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기초를 되게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특히 1학년 1학기니까 뭔가 그 학교 생활이라는 거에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보통 고등학교 끝나고 온 애들이 다 대부분이니까 공부를 막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때도 저도 그랬고 공부라고 해봤자 뭐 수능 공부, 학교 공부가 다인데 뭔가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를 뭔가 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해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긴 해요, 사실. 자, 프로그램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는 뭘 하냐? 먼저 뭐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전에서 멘션했었죠. Different properties of local variables, automatic storage.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의 이제 default properties of local variables. automatic static storage duration 이랑 block scope이랑 링케지는 없네. 여기까지. 아까 봤던 local variable 부분인 거고. 그래서 static variables를 보자. static local variables. static을 포함한 declaration. storage is automatically allocated. storage is automatically allocated. 요거 설명을 좀 적어야겠네. 펑션 컬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리고 local visible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 요거 얘기하는 것 같다. 자, 결국은 이 스태틱을 포함한 declaration으로 선언된 static in declaration.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automatic 며칠이 지나도 automatic solution이 결국 이건 automatic이 아니라 static storage duration. 펑션 컬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음. 그래서 뭐 void f void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스태틱으로 앞에 붙여놓고 이걸 하면은 이제 이 x를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값이 저장이 계속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계속 x가 늘어나게끔 되고요. 왜냐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위에다 쓰는 게 낫겠다. 사라지지 않고 but 여전히 block scope를 가진다. 펑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밖에서 visible 하지 않다. 그냥 외부에선 visible 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얘를 못 쓰지만 이 f를 계속 실행을 하면 원래는 이게 0이 됐다가 이 함수가 끝나고 종료가 돼야 되는데 스태틱이 붙어서 이 x가 사실 어떤 그 함수 스코프 외부에 있는 메모리 주소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거기에 넣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밖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야. 스태틱
동적이지 않은 정적인 스타티크 일본어가 아니라 정적인 고정된, 그래서 고정된 곳에 이거를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x를 더해지고 한 번 더 선언을 했긴 했지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x는 0이라고 선언을 해서 저 부분 때문에 뭐 똑같이 초기화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뭔가 이해는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 1, 2, 3 안 돼? 1, 2, 3 되네. 되네요. 스태틱 인트는 뭔가 두 번째로 이 줄을 만나면은 무시하나 보다. 그냥 이 선언 자체를 계속 한 번 더 선언을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었으면은. 그래서 0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0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했을 때 어차피 이 스태틱 키워드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x가 있는지를 뭔가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x 있네? 그러면은 굳이 이걸 선언하지 않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더해 그놈. 그다음 출력해.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external variable이라고 이번에는 펑션 밖에서 선언되는 variable, 보통 이제 또 글로벌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스태틱이랑 또 다른 느낌이고, 스태틱은 이제 정적으로 내가 어디 다른 데다 보관해 둔다는 생각하는 거고, 얘는 아예 그냥 밖에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밖에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메인에서도 접근이 되고 메인에서도 x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 x는 이런 식으로 접근도 된다는 거죠. f 내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f를 먼저 여기 실행을 해도 x1로 하고 다시 x를 뭐 5로 할까? 5? 그러면은 f를 하면 이제 6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 있으니까. Messing argument is one way. 다른 펑션에서 사용 가능. 펑션은 external argument 말고도 external variable로 communicate 가능. 근데 이게 메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메인 스코프 안에 있는 애가 아니고 아예 밖에다가 이 파일 안에다가 그냥 선언해야 됩니다. 밖에다가. 자, external variable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뭐냐, 그 storage duration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태틱이랑 특징이 static storage duration 갖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스코프는 블럭 스코프이 아니라 파일 스코프를 가집니다. 블럭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파일 단위로. 다른 파일에서는 또 비지블 하지 않는 거죠. 같은 파일에서는 비지블. 뭔가 그래서 이제 예시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 자, 블럭 스코프, 블럭스. 자, 블럭은 이걸로 둘러싸인 코드를 의미하는 거고 전에 설명을 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블럭은 뭐 내부의 스테이트먼트를 싱글 유닛으로 싱글 스테이트먼트로 취급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스코프, 베리어블이 사용 가능한 범위. 그래서 아까 말한 블럭 스코프, 블럭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파일 스코프, 파일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 그 예시만 적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인티저 i가 있을 때 요거를 뭔가 이제 declaration 1라고 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declaration 1인데 그냥 이거를 설명을 여다가 쓰는 게 나을 듯. 그래서 이게 static storage duration and file scope인 거고, 요거는 결국 뭐냐, parameter with, 그래서 i에 대한 얘기. i는 variable with static storage duration과 file scope를 가진 variable인 거고, 요거는 parameter with block scope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automatic variable, local variable, block scope인 거고, 요거는 automatic enhanced block scope. 똑같이 automatic variable 이라는 뜻만 좀 external variable를 접근하는 거죠. file scope에 있는 거. 요것만 좀 물어봐야겠다. 저 단어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automatic variable? 뭐죠? 자동 변수, 이런 말을 나도 근데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local variable. 네, 이해됐다. 왜 automatic이라 하는지 알겠다. static의 반대말로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local variable이 맞고, 그러니까 static이 아니니까 동적 variable인 거지. 이게 정적
variable이고 static variable과 뭔가 비교가 되게 automatic variable로 표시. local variable이라는 말을 놔두고 automatic이라고 하는 건 static variable의 반대를 의미하려고 하는 건가요?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요? 자, 이거 취소하고. 맞습니다. 그쵸? automatic variable이랑 구분이 있고 static variable 대비로. 그래서 로컬은 뭔가 그 어디서 접근하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요거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그러니까 스토리지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해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automatic variable 스토리지 듀레이션이 automatic인 뭐 알아서 종료되면 알아서 사라진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군.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제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저는 이거 정리한 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S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고요.